The biggest security concern that we share together is North Korea.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드 이야기인데요. 평택은 안 된다. 대표님. 네. 자, 평택은 안 된다. 그동안 평택이 사드가 배치될 곳으로 적당한 곳으로 거론이 돼 왔는데 갑자기 평택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던 중에 사드를 미 육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 육군의 사드 운영 교본을 입수를 해서 교본이요? 네, 예. 그 교본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드 레이더에 그 TPY-2라고 하는 레이더인데 그게 전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이를테면 민간인을 뭐 3.6km 내는 살 수가 없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평택을 평택에 배치할 수 없다. 예. 이것을 제가 밝혀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네, 레이더는 그렇습니다. 괜찮은데 이 사드 레이더의 경우에는 출력이 워낙 전자파가 강하기 때문에.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이더라는 것이 전파를 쏘아보내서 예. 그 전파를 맞고 튕겨져 나오는 어떤 것을 분석을 하는 게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드는 1800km 밖에 있는 테니스공만한 물체마저도 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고도니까. 강력한 전파를 쏘아보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체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미 육군 교범에 있는 것입니다. 교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대로 지금 한글만 지금 넣은 것인데 이제 이 사드가 120도 각도로 전파가 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미육군 교범은 5도의 여유를 더 줘서 130도 각도, 65도. 네. 예. 그래서 130도 각도로 해서 100m, 이 빨간색이 100m입니다. 100m 네. 내에는 그 어떤 누구도 출입 금지. 아, 출입 자체가 안 그 돼요? 어떤 누구도. 아, 네, 그래서 예. 뭐 군인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누구도 출입 금지. 그리고 3.6km 내에는 민간인 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출입 금지. 그리고 우리 비행기 타면 비행기 이착륙할 때 전자파 때문에 휴대폰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5.5km 내에는 비행기가 또는 선박, 항공기 이런 것이 출입 금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미국이 사드를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배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북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네. 근데 유사시에 중국이 우려하듯이 그것을 서쪽으로, 중국과의 유사시, 네. 긴장 관계가 형성됐을 때 서쪽으로 이 레이더의 방향을 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쪽으로 또 130도를 또 3.6km 못 들어가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한 200도 각도 정도 반원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래서 한 200도 이상의 각도로 3.6km 내에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평택 기지가 평택 기지는 평택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좀 높은 데입니다. 여기 이제 평택 기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 위성 사진이에요. 여기가 미군 평택 기지입니다. 이게 안성천이라고 하는 하천이고요. 조그만 하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택 기지 남쪽에 사드를 배치를 하면 평택 기지 3.6km에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되니까 기지 사용을 못 하겠죠. 자, 그럼 이 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 살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평택기지 제일 북쪽 여기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 오성 위로. IC, 예. 오성 IC 정도까지가 3.6km거든요. 여기에는 기름리, 숙성리, 뭐 당거리, 창내리 이런 여러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또 틀 경우에는 공단도 포승공단이라는 공단도 있어요. 그래서 예. 결국 평택에는 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고 뭐 이것을 뭐 저 공식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확인해주지 않지만은 예. 제가 군 고위 장성들에게 그래서 평택에는 배치가 안 되겠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뭐 노코멘트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 참 대단하십니다. 그걸 밝혀내셨네요. 뭐 이런 쪽으로 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 정부에서도 알고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모르고 있다가 처음 들은 건가요? 처음 들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군에서는 아마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군의 그 능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뭐 미군은 교범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당연해요. 자, 그럼 궁금한 거는 지금 신인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미사일 위협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지금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차 공감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이 평택 안 된다. 네. 그럼 이 사드 어디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예. 미군이 독자적으로 사드 배치 후보지를 물색하러 다녔다. 미군이 독자적으로 그렇죠. 그런 예. 그 단독 보도를 했던 언론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원주, 여기 나오네요. 원주, 경북 칠곡, 그리고 경북 칠곡의 외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군의 물류기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부산 기장, 이런 데를 물색하러 다녔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이상하다. 왜 평택을 놔두고 예. 그 큰 평택 기지를 놔두고 뭐하러 이걸 보러 다닐까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군 교보물 분석을 해보니까 이래서 다녔구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드 레이더를 하나 배치하는데 그 교범에 의하면 34,000평의 면적이 필요해요. 사드 레이더, 그리고 사드 발사대, 그리고 그 발전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34,000평의 평지가 필요하고 그것도 외곽을 또 방어하는 방어시설 뭐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것은 그럼 결국에는 좀 도심이 아닌 곳에 도심이 아닌 산이 있는 곳에 산골 같은 데로 가야 이런 데로 되겠죠. 가야겠네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아무리 산골이라 하더라도 3.6km 내에 사람 안 사는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원주, 대구, 부산 기장 이 한반도의 동쪽 축선으로 가게 되면 네. 평택이 방어가 안 됩니다. 이 서쪽이 왜냐하면 예. 사드의 그 미사일은 네. 60도 각도로 배치된 곳에서 60도 각도로 이렇게 200km를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구나 원주에 배치가 되어서는 평택이 방어가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국이 애초에 자기네들이 평택에 미군이 28,000명이 가기 때문에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를 한다라는 예. 명분이었는데 원주, 대구, 부산 기장에 가면 평택이 안 되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러네요. 미국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죠. 중국이 우려하는 그것이 맞죠. 그렇게 되면. 네. 따라서 만약에 평택에 있는 미군을 보호를 하려고 하면 이 전라북도 이남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네. 200km의 사정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이남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또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중심부의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미국의 자산인 사드로 우리 돈 들이지 않고 미국의 돈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찬성률이 높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충청남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네. 근데 충청남도가 의외로 또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높죠. 요즘에 충청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충청남도 밑에는 예. 3.6km의 민간인을 이렇게 이주를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지금 그 국방부나 우리 정부가 암암리에 짬짬이 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이 평택으로 미군이 옮길 때 그 대출이 그 시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해군이 예. 수천 명이 들어가서 인구 경제 유발 효과도 높아요. 거기는 조용합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그런데도 컸죠. 대선 두 번을 갔다가 들썩들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6km 내에 반원 3.6km 내에 있는 민간인을 옮겨야 되고 오직 미군 기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부가 아무런 국민적 이해 합의 없이 미군에게 제공을 해주겠다는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강한 휘발성이 있는 이슈가 될 것이다. 자, 일단 신인균 대표께서 그 문제를 처음에 네.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저희 네. 채널A를 통해서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도 내용 파악은 사전에 하고 있었던 안 하고 있었던 이제부터 대응을 해야 될 그런 해야죠. 단계가 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사실상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설득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진보 단체들이 그걸 반대하는 하겠죠.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만큼의 카드를 미국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지금처럼 우리가 찬성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예. 그러면 혹시 사드 비용을 우리가 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반대하겠죠, 진보 진영에서. 그렇죠.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뭘 넣느냐? 미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강펀치가 있어요. 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상 발사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형 핵미사일,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발한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드를 우리 한반도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세 가지 강펀치 중에서 두 가지, 즉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예. 항공모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이 두 가지를 이 사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우리는 앞으로 적해주겠다. 예. 또는 지금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받고 있거든요. 한 2000km로 늘리겠다. 예. 또 우리가 지금 북한 SLBM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SLBM을 탐지 방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마양도 기지 앞에 항상 매복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동안 반대해 왔었죠. 원자력 추진 이거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허가해주고 그리고 기술 지원도 해다오. 예. 그 정도 해야 우리 국민들이 또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야
그러면 사드 하나 배치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그 정도 하고는 바꾸자. 뭐 이렇게 돼야지. 설득 논리가 나와야지. 그렇죠. 미국이 사드도 논란이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를 예. 많이 제시를 해줘야죠. 그렇겠네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드 도입 이면에 이렇게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거 저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보다 정밀하게 문제를 따져서 국민 설득 논리 개발을 해야 될 테고요. 또 사드 도입에 따른 득실까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